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일 저녁 8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저는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전강 후약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기업들의 호실적으로 상승 랠리를 이어갔지만 아시아장에서 중국 증시의 약세와 동조화되면서 국내 증시 또한 하강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내일 테슬라의 실적 발표와 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앞두고 고민이 많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고민 한번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저희 톡톡한 주선생에서는요, 여러분들의 주식 길잡이가 되어드리는 주식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황과 주식, 섹터, 종목 교육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다음 주 한 주 동안 가장 유망하게 움직일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드리는 방송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죠. 바로 이슈를 준비하는 이 생방송 50분 동안에만 여러분들에게 종목 교육집을 무료로 제공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전문가님은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리치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님입니다. 이 전문가님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전문가들의 전문가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실전 투자 대회에서 이 2위와 압도적인 그 큰 격차를 벌이면서 1위를 하신 분인데요. 저점 매수 그리고 저점 매수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톡톡한 주선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전문가님은요. 여러분들의 계좌를 아주 리치하게, 풍성하게 만들어드릴 전문가님입니다. 전문가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낙폭 관련 종목들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안겨다 드리는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리치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 전문가님한테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네. 인사하기 전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실전 투자 대회에 우승을 하셨는데 2등과 아주 큰 격차를 벌이면서 우승을 하셨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제가 듣고 싶은데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세하게 설명할 것까지는 없고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전문가들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상위 전문가들만 초청해서 이제 방송 대회를 열었었죠. 네. 50명 정도를 초청해가지고 방송 대회를 열었었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뭐 1등을 했죠. 이제 리그가 2개가 있었는데 어떤 리그였어요? 배틀리그 이제 다 매일매일 하는 이제 배틀리그하고 총 누적 수익률을 따진 이제 누적 수익률가 있었는데 이제 둘 다 제가 우승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뭐 그 후에도 또 대회가 열렸었는데 거기서도 또 우승을 하고 그 다음번에 2등도 하고 이제 우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승 전문가님이시구나. 감사합니다. 이제 가장 우승을 많이 해서 일단은 뭐 우승 전문가라 해주니까 일단 듣기는 기분은 좋네요. 네, 전문가님 그러면 오늘 시장에 대해서 관전평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오늘 시장 관전평. 오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장 떨어질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플랫폼 공개 방송이어가지고 네. 어제 오늘 이제 공개 방송 날이었고 공개 방송일 때 우리는 이제 국내 주식 종목들 같은 것도 신규 장 초반 편입하는 전문가들 또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편입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국내 선물을
매도 쪽이라고 하면 이제 하방 지수 떨어진다에 투자를 해가지고 오늘 수익을 냈었는데 일단은 오늘 증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조금 존재를 했죠. 뭐 네. 일단은 가장 큰 리스크 있는 거, 자, 첫 번째는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금 또 4%대를 돌파했습니다. 그 부분이 일단은 핵 내관이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도 이미 나왔던 건데 중국의 이제 GDP가 연기가 됐습니다. 발표가. 원래 이런 거 연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원래 연기란 없습니다. 중국 빼고는 없어. 중국 빼고는 절대 연기가 있을 수가 없는데 중국만 지금 연기를 했어요. 중국은 연기한 뭐 이례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 이례적인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장은 당연히 주식이 떨어질 거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있어가지고 뭐 적당히 잘 떨어졌다 이렇게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주식이 팡팡 올라가려면은 눌림 없이 올라가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눌림을 어느 정도 발생시키고 난 다음에 그 물량을 소화하고 올라가야지 상승폭이 크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오늘 장은 그냥 뭐 오늘 그냥 하방 쪽으로 투자를 해서 예,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지수 하방 쪽으로 투자해서 그냥 하방 쪽만 좀 봤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수익률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같은 경우에는 버키 스튜디오라는 엔터주에서 55.56%의 수익 가져가셨고요. 그리고 두산 퓨어셀로 27.3%의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휴림로봇으로 25.9%의 수익 가져가셨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이게 7, 8월 수익률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7, 8월 두 달간 손절한 종목이 단 한 종목도 없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수 하방을 예상하시고 전 종목 수익 청산 후에 9월 달에 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손절가가 없는, 손절을 하지 않은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전문가님과 함께 개미들의 Q&A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나요? 네. 네,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국내 증시가 미국 장에 비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미장보다 힘이 없는 걸까요? 언제쯤 제대로 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간밤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 도대체 왜 국내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했어요, 전문가님? 자, 일단은 뭐 요 질문을 제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네. 뭐 간단하게 오늘 우리나라 장이 미국 장에 비해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리 빨간 줄을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빨간 줄 밑줄을 그어놨는데 왜냐면은 좀 시간을 아끼고자 제가 네. 10분간 준비하는 시간 동안 시간을 아끼고자 제가 빨간 줄을 미리 그어놨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증시에 비해서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왜 미장부자 힘이 없는 건가요? 일단 첫 번째, 우리는 대외적으로 중국하고 같은 시간대에 주식 시장대가 열립니다. 물론 이제 아주 똑같은 시간대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장은 일단 9시에 증시가 개장하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10시에 중국 선물부터 먼저 개장하고 10시 반에 중국 본장이 개장을 합니다. 그 사이에 이제 또 항생 홍콩 증시가 10시 15분에 개장을 하고요.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그래서 우리는 뭐랄까 미국 장이 상승을 했다 하더라도 중국에 대한 대외적인 변수가 또다시 악재로 존재한다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일단은 오늘 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플랫폼 공개 방송을 하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장 같은 경우는 분명히 중국의 GDP 이 관련 부분이 뉴스가 터질 것이다. 장이 상승하고 있어도 절대 매수를 보면 안 된다. 매도 쪽을 봐야 된다. 이제 국내 선물 쪽에서는 상승에 투자한다가 매수 쪽이고요. 하방에 투자한다, 하락 쪽에 투자한다가 매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방에 투자하는 매도 전략을 택했는데요. 일단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의 GDP 요 관련 이슈들이 오늘 살짝 나오면서 당연히 중화권도 조금 주가 지수가 안 좋았고 우리나라 장도 지수가 좀 안 좋았다는 거. 그러면서 하필이면은 어제 야간장까지는 좀 괜찮은데 야간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오늘 주간 때 또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쭉쭉쭉 상승하는 바람에 그 부분도 조금 내관 역할을 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는 당연히 미국 장에 비해서 약한 게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가 조금 더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우리나라랑 이제 시차 차이가
반나절에 대한 시차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중국 쪽의 지표나 이슈를 자기네들은 뭐 다음날 받고 그리고 솔직히 크게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 패도국가니까 하면 헤게몬이죠, 헤게몬이. 미국은 헤게몬이기 때문에 패권국가이기 때문에 뭐랄까 자기네들의 이슈 위주로 아니면 글로벌적인 굉장히 큰 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런 거 빼고는 크게 큰 뭐랄까 뇌관 역할을 하는 게 작용할 만한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미국 장에 비해서 힘이 없는 건 당연하지만은 근데 이것도 보시는 게 이것도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일전에 코스피 지수로 이전에 전저가가 미국 장보다는 더 높았다는 거. 그러니까 더 튼튼했다는 거. 튼튼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지만은 덜 떨어졌다는 거. 그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장은 이전에 저가를 깨고 이번에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장은 그렇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갭 높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는 미장이 상승했어도 하락할 수밖에 없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락할 수 있던 요인이 몇 가지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대외적인 변수가 조금 더 많았다고 설명을 하셨는데요. 중국과 같은 시간에 장이 시작됐고 중국 증시에 악재가 존재한다면 국내 증시 또한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중국의 GDP 발표가 연기돼서 약세로 전환되고 국내 증시 또한 하강하면서 마감했죠. 이제 전문가님이 이러면서 국채 금리 또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전문가님의 제대로 된 그런 티칭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이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제 괜찮죠? 네, 말씀하십시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국내 증시가 안 좋으니 너무 지루하고 매일 손실 중인 계절을 보고 싶지 않아서 새롭게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을 해보려고 합니다. 따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나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해외 선물이나 국내 선물이 조금 위험하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죠. 일단은 레버리지는 당연히 국내 주식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월등히 높고 다만 이제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거. 지수를 이제 우리 개인들은 이제 국내 주식을 공매도 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물론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은 할 수는 있고 또 반대적인 뭐 이제 지수 하락에 투자하는 인버스. 근데 이런 게 이제 추종 자체가 지수 자체를 추종하기 때문에 하루에 뭐 많이 먹고 많이 올라가고 많이 해봐야 양쪽을 다 해봐야 3% 이 정도 내외밖에 안 움직이는 게 사실이다 보니까 국내 선물이나 이제 해외 선물을 병행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은 손절 라인을 확실하게 잡고 간다면은 이런 부분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같은 장도 일단은 장 초반에 주식 종목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탄력이 좋았었는데 장이 조금만 무너지자마자 이럴 때 주식 일반 종목들이 탄력 좋았던 종목들이 다 그냥 자금이 훅 빠져나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굉장히 오늘 장 초반에 뭐 한 10% 넘게 상승 중이던 것도 장 종가 정도 되니까 2% 상승 또는 하락가 있는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국내 선물과 해외 선물 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 일단은 시황을 조금 어느 정도 잘 캐치를 해야 된다는 거. 예, 왜냐하면 이거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지수를 사고 파는 게임이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지수 예를 들어서 뭐 인버스, 레버리지 이런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승에 투자하는 건 레버리지고 하락에 투자하는 건 인버스죠. 이거는 이제 국내 선물에서는 이제 하락에 투자하는 거를 매도 그리고 상승에 투자하는 거를 매수라고 하죠. 똑같은 개념인데 레버리지 자체가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해외 선물을 해보려 합니다. 상품에 있어서 조금 어느 정도 잘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름값 뭐 그러니까 이제 해외 선물 가장 많이 하시는 것들 중에서 설명드리자면은 오일, 그러니까 기름이죠. 기름 그리고 골드. 한마디로 골드는 그냥 금이죠, 금. 그리고 이제 뭐 천연가스, 그리고 달러, 원달러 말고 이제 유로 달러. 그리고 한 다음에 좀 많이 하는 거를 따진다면은 이제 없네요. 한 요 정도를 가장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해외 선물은. 그리고 이제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런 게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시황을 좀 잘 보셔야겠죠. 시황을 좀 잘 판단하고 이 이벤트 자체가 얼마나 조금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벤트인지 이런 걸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궁금하시다면은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개 방송할 때, 플랫폼에서 공개 방송할 때도 국내 선물하고 해외 선물을 하고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은 항상 손절자리를 확실하게 잡고 가야 된다는 거. 어디를 이탈하면은 손절하겠다. 이런 개념이 쪽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수를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시황을 정확하게 캐치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될 부분은 손절 라인 확실하게 잡고 가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전문가님,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문가님이 해외 선물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해외 선물에 대한 이제 전문가님이 지금 하시고 계신 수익 얼마나 났는지 그런 것도 설명 좀 해주세요. 자랑 좀 해주세요. 아유, 자랑은 뭐 할 필요 없고요. 뭐 지난달은 아니고 지지난달이었죠. 지지난달에 수익금이 조금 됐었죠. 수익금이 얼마나 되셨나요? 6억이었나요? 5억이었나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투자금 대비 그때 투자금이 4억 정도였는데 어쨌든 100%를 한 달 만에 100%를 좀 넘겨서 나쁘지 않는 수익금을 냈는데요. 일단은 이제 방향성은 이제 천연가스. 제가 이제 이전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천연가스는 무조건 하방으로 봐야 된다. 고점 올라간다고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다고 해서 얘를 뭐랄까 계속 올라간다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천연가스 결과적으로 고가 대비 지금 반토막 났습니다. 반토막 났는데 물론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도 비싼 가격이긴 해요. 다만 이제 고가 대비 반토막 났다는 건 사실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해외 선물로 제가 이제 뭐랄까 이제 천연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오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 방송 때 오일이 감산 협상에 대한 100만 배럴 감산할지 200만 배 감산할지 이 이슈가 나오면은 분명히 하루 이틀 굉장히 뿡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후에는 이제 뭐랄까 이제 그 다음 시황을 봐야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때 당시 오일이 87달러 뭐 제가 방송 지지난주 이 시간대 방송 중일 때 오일 한 87달러 86달러 정도 됐었는데 결국에 한 94달러 근처 93.50 근처까지 찍고 다시금 이제 쭉 떨어지긴 했는데, 그건 또 별개의 또 시장이 또 발생을 한 거였죠. 어쨌든 간에 한 2, 3일간은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결과적으로 이슈를 굉장히 잘 캐치해야 된다는 거,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말고도 해외 선물에 대해서 정보 얻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카카오반대 수혜주로 네이버를 물려 있다가 추가를 받아서 평단을 낮췄습니다. 수혜주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오늘 장도 떨어져서 심란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자, 일단은 이제 제가 이걸 아까쯤에 아까 죄송합니다. 가끔 사투리가 나오네요. 아까 전에 이제 이걸 딱 글을 보면서 왜 카카오 반대 수혜주를 네이버를 이제 이거는 이제 네이버를 물려 있었는데 이 말이겠죠. 네이버를 물려 있었는데 카카오 반대 수혜주라고 해서 뭐랄까 추가를 받아가지고 평단을 낮췄다 이 얘기겠죠. 결과적으로 이미 네이버를 저기 위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카카오 화재가 발생했죠. 근데 이제 카카오 화재가 이제 SK CNC에서 화재가 난 건데 카카오가 화재가 난 게 아니에요. 시청자분들이 이제 카카오가 화재가 났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SK CNC 데이터베이스 구축해 놓은 거기가 화재가 나와가지고 이제 결과적으로 그 불난 것 때문에 이제 서버가 중단되고 멈추고, 그런데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일찍 복구가 됐죠. 네이버도 일부분 장애가 있었는데 뭐 전체가 다 장애가 된 게 아니라 이 내용은 이제 약간 초반에 잠깐 나왔어요. 뭐 네이버가 이제 뭐 라인이 있고 이제 다른 이제 메신저가 있으니까 그 메신저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카카오가 일단은 이걸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이번에 SK CNC에서 뭐랄까 불이 났는데, 이게 불이 나서 단순하게 불이 나서 뭐 서버가 탔다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 불이 나니까 서버를 전력을 차단을 하면서 이원화시키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이원화시키지 않았던 거. 그러니까 서버를 차단을 하면은 카카오 같은 경우 서버를 차단하면은 어쨌든 간에 다 멈추게 되죠. 근데 이거 서버를 다시 킬 때 그 복구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랄까 이 서버를 딱 내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그걸 이제 이온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랄까 이제 작업이 필요한 것들을 구축을 해놨어야 되는데 카카오가 이제 그걸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일단은 카카오 반대 수혜자가 네이버는 아니다라는 거 이거 좀 잘못된 건데 자 일단 이거부터 좀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은 카카오 반대 수혜주라고 하면은 네이버가 아닙니다. 왜냐? 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죠.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종목, 데이터베이스에 관련이 있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또 데이터베이스 보안 솔루션 마찬가지로 이온화 관련된 이런 종목들이 카카오 반대 수혜주죠. 그러니까 카카오 화재 수혜주인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아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쎄요 아직 뭐 물론 네이버도 조금 상승을 했습니다. 네이버는 이제 바닥 찍고 조금 상승했는데 제가 그래서 뒷부분에 네이버 차트를 하나 여기에 살짝 가지고 왔다는 거. 자, 이거는 이제 네이버의 주봉입니다. 주봉인데 주봉에서 일단은 약간 지금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네이버를 잡으려고 기다리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 14만 4천 원에서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 아직 안 찍고 약간 반등 나왔어요. 덜 찍었습니다. 조금 덜 찍었는데 14만 4천 원짜리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는 거. 솔직하게 지금 안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까지 태워주고 올라가게. 자,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카카오 화재로 인한 이제 반대 수혜주라고 따진다면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그리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이온화하는 이런 업종들이 카카오 화재, 그러니까 카카오 서버 에러로 인한 30시간이란 그 복구 동안 서버가 터진 쉽게 말하면 서버가 터져버린 거죠. 물리적으로 터진 게 아니에요. 이게 다 그냥 뭐랄까 종료된 다음에 다시 리부팅을 하는데 그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죠. 다시 데이터베이스 백업하고 다시 올리고 이런 게 오래 걸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네들의 수혜주는 데이터베이스 관련 주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네이버는 좀 기다려보세요. 이거에 대해서 질문하신 분은 톡방에 들어오셔서 조금 저한테 조금 더 들어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이버는 좀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네이버 떨어져서 힘드신 분 많으시죠? 오늘 전문가님 노란톡방 들어가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문가님 오늘 이벤트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이벤트인지 소개 한 말씀 해주세요. 오늘 이제 우리 또 이제 방송국 이제 우리 잘생긴 PD님께서 네. 자, 오늘 500명이 되면은 상한가 종목을 알려주셔야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이제 500명 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명이 되면은 톡방 들어오신 분 500명이 되면은 상한가 종목을 하나 알려드리는 걸로. 물론 이제 상한가 안 가면은 상한가만큼의 수익률을 알려주는 그만큼의 걸로. 수익률을. 근데 뭐 상한가 한 번 정도의 수익률이야 괜찮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추가적으로 더 빅 종목으로 하나 추가적으로 더 알려드리는 걸로 이벤트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자, 톡방 아래 이제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은 노란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이제 500명이 되는 순간 제가 한 종목을 더 공개해서 여러분들께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 안내해드린다고 하니까요. 500명 되면 바로 알려주십니다. 지금 바로 참여하시면 되는데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QR코드에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바로 전문가님의 노란 톡방 이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톡방 이슈 설명해주세요. 자, 이제 톡방 이슈 뭐 이번 주 또는 이제 지난 방송부터 지금까지 조금 이제 상승이 괜찮았던 종목들 이런 걸 이제 올려달라 이건데 지난 방송 재방송 보셔도 됩니다. 똑같은 게 또 나왔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아셈스였는데 이유는 이 종목을 이슈가 좀 있어가지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 이유는 자 지난주 방송에 있던 거 제가 이거 토시 하나 안 그치고 이거 그대로 페이지를 그대로 복구돼가지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유는 자 오늘 종가가 지난주 우리가 지지난주 생방송 때 종가가
12,050원이었어요. 근데 오늘 종가가 12,100원입니다. 10일 만에. 10일? 아니죠. 10일 아니죠. 이게 14일 만이죠. 거래일로 따지면은 어쨌든 간에 거래일로 따지면은 한 10일 정도 되는 거죠. 10거래일 만에 어쨌든 간에 다시금 또 12,100원. 이걸 왜 말씀드렸냐면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톡방에 들어왔던 분들한테 자 봅시다. 지난주에 이미 좀 12,750원 찍고 종가는 이제 12,050원에 끝났어요. 근데 이런 종목들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기존에 있던 분들 좋겠다. 얘네들 많이 올라가 있는데 물론 이제 얘가 지금 12,100원인데 지금 이제 우리는 이제 1,300원에 잡았으니까 이미 이제 20% 넘게 수익 중이죠. 물론 이제 장중에는 이제 25%까지 상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이제 이슈로 갖고 왔죠. 자 여기서 자 보시죠. 자 해당 종목 아셈스고요. 보이죠? 10월 12일 아셈스고 이 종목 매수 가능하니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매수가는 1,300원인데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의 가격이 1,800원이었습니다. 1,800원. 그래서 넵 하고 1번 1번하고 그 날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10월 12일 여기입니다. 여기 바닥을 찍고 있을 때 만약에 지지난주에 이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들어오신 분이 있다면은 이 종목 예를 들어서 이제 저항 때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 자리 12,750원 자리 제가 차트로도 설명을 드렸거든요. 12,750원 자리 단가가 좀 안 좋은 분들은 이런 데서 뭐 샀다 팔았다 해도 되니까 이런 자리는 이제 가격대를 알려드립니다. 공식적으로는 워낙 단가가 좋으니까 우리 매수 단가가 좋으니까 그냥 들고 가지만은 뭐 뒤늦게 따라가지고 1,800원에 못 따라갔다 하더라도 뒤늦게 또 톡을 뒤늦게 봐가지고 뭐 11,000원에 따라갔다 그러면 한 10% 이상 좀 나오면은 조금 절반 정도 수익 청산하고 절반만 들고 가시고 이렇게 단타를 좀 배양할 수 있는 방법을 좀 택하셔야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차트를 설명드리고 그리고 따라갈 수 있을 때는 또 말씀을 드립니다. 지지난주에 아셈스 이렇게 올라갔을 때 부럽다 하고 계셨던 분들이 톡방에 계셨는데 잡으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보이시죠? 해당 종목은 아셈스고요. 이 종목 매수 가능하니 매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전 11시 40분 그때 당시 가격이 1,800원.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재탕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는 분들은 또 사봐라 라고 했던 종목이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전문가님 근데 저 질문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아셈스라는 이 종목은 어떻게 해서 캐치하게 되셨나요? 이거요. 네. 일단은 실적 개선의 여부와 그리고 이제 수급의 개선 여부 그리고 이제 얘는 좀 재밌는 게 네. 뭐 이거 이제 안 봐도 알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이 아셈스 이 종목으로 톡방에서 네. 이미 이전에 65%? 65%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언제였냐면은 여기 찍을 때 여기 찍을 때였는데요. 여기 찍을 때였는데 여기서 매수를 했죠. 조금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으니까 자, 파란색으로 할까요? 네, 파란색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이 자리 11,000원 라인대 라인에서 1,600원인가? 1,600원 라인에서 매수를 이미 옛날에 했었습니다. 언제? 3월 중순 때. 그거 이제 톡방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 16,800원 자리죠. 16,800원. 이 자리에서 청산을 해서 60% 정도 수익을 냈던 종목이에요. 한 번 해먹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여기서도 한 번 또 수익을 냈던 종목. 그러니까 이제 저는 짱구로 이 종목을 팔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막 다시 따라잡고 이런 거 잘 안 해요. 떨어질 때까지 끝끝내 기다려버립니다. 네. 또 끝끝내 기다리는데 그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종목은 한 종목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종목만 우리나라의 주식 종목 코스피 코스닥 합쳐가지고 2,000 종목이 넘는데 굳이 뭐 요거 하나 매도했으면 여기서 16,800원 물론 더 올라갔어요. 얘가 올라간 거는 19,000원 가까이 18,800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신이 아니잖아요. 그쵸. 18,800원 내가 거기서 어떻게 팔아? 그렇죠. 네, 주식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발목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아라. 근데 저는 이제 발목에서 사는 것보다 발끝에서 사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발끝에서는 잘 사는데 문제는 이제 매도할 때는 꼭대기 머리에서는 매도를 못 한다는 거. 왜냐? 사람이니까. 자, 어쨌든 간에 여기서 해가지고 우리가 16,800원짜리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한번 수익을 크게 냈던 종목인데 그 다음에 또 여기서도 한번 수익을 냈죠. 여기서도 한 50% 가까이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요.
지금 이제 올해 얘를 세 번째 매수한 거예요. 올해만.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상장하지 아직 1년이 안 된 종목이에요. 올해 상장, 올해. 네, 올해 상장한 종목인데 상장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뭐랄까 잘 맞아요. 얘 고가가 아셈스라는 종목의 최고가가 2만 원입니다. 네. 최저가는 얼마일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거에 딱 반을 치면 돼요. 10,000원. 10,000원이요. 되게 웃긴 종목. 뭔가 이거 작전을 야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최고가가 지금까지 이 종목이 뭐랄까 이제 상장한 이후 가장 최고가가 2만 원, 최저가는 10,000원. 뭐지? 좀 약간 뭐지? 아 이건 뭐 작전 세력이 있는 건가? 그런 건 아니에요. 네. 얘가 세력 주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렇게 좀 차트가 예쁘게 만들어졌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아셈스처럼 발끝에서 사고 어깨에서 팔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지금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 노란 톡방에 500명 돌파 시에 상한가 종목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전문가 포착 시황 시간인데요. 전문가님 어떤 시황을 포착하셨나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저기 개미들의 Q&A 여기를 앞으로 이제 2개로 좀 줄여야 되겠어요. 거기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서 뒤에가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는데 자 일단은 이제 포착 시황 어떤 거냐? 지금 이제 우리나라장하고 미 증시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했잖아요. 네. 그죠? 지난주 목요일을 기점으로 그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을 딱 기점으로 반등을 했는데 이게 반등의 시작인가? 기술적 반등인가? 이거를 조금 뭐랄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판단을 하자. 왜냐? 반등의 시작이라고 보기에는 아직 산재대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당분간은 크게 쭉쭉 상승한다기보다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죠. 이전의 저가를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큰 박스에서 상승하는 그림이 결과적으로 시간을 쭉 놓고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상승해 있지만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쭉쭉 치고 나가는 그런 모양의 형국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 다만 이제 단기간 기술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의 탄력들이 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타 팔았다를 좀 병행해야 된다는 거. 자 그리고 일단은 아까 전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죠.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위험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간단하게 좀 크게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겠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 가장 중요한데 이 금리 인상 부분은 좀 얘기할 부분이 좀 많습니다. 왜냐면은 자 이번에 이제 11월 달에 미국이 또 금리 인상을 해요. 자 우리 김민겸 앵커님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몇 프로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모를 수도 있어요. 지금 괜찮아요. 자이언트 스텝 했지 않아요? 자이언트 스텝에서 몇 프로인지 정확히 4.75? 아니죠. 3.25%죠. 3.25%. 3.25%인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준금리만 알면 되지 미국의 기준금리 알 필요 없어요. 일반 사람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3.25%인데 자 자이언트 스텝으로 해서 올릴 때 그러니까 이런 말 있죠. 이전에는 빅스텝 이것도 말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빅스텝으로 했을 때는 0.50%를 올릴 때 빅스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것보다 좀 더 올리면은 그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0.75bp 그걸 올린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0.75bp, 0.7%, 75%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이제 금리에 있어서는 원래 bp를 따진다는 거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미국장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이번에 11월 달에 0.75bp 즉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면은 4.0%가 되죠. 4.0%가 되면은 더 이상 미국이 올릴 수 있는 금리 한계치가 0.75bp 맥시멈 그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 차라리 이번에 11월 달에 그냥 0.75bp를 올려버려야 돼요. 매도 먼저 나는 게 낫다고. 그러면은 시장은 불확실성이 제거되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년 상반기부터는 상승이 조금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 더 이상 올리지 못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중국의 GDP가 발표가 안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발표될 때보다 더 증시가 불안해하고 있어요. 증시는 결과적으로 악재가 이미 나와버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안 합니다. 어떤 게 악재가 되는 거냐면은 이러이러한 사태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을 때, 이거 위협이 도사리고 있을 때를 증시는 가장 불안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자, 기술적 반대인가? 자, 일단은 지금은 어떤 시점이냐? 이게 무엇이냐? 이제 시청자분들 참 잘 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 리스트입니다. 리스트. 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어제 같은 경우 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얘기하죠. 월요일 날은 뭐가 있었냐면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야. 그리고 화요일 날 같은 경우는 존스앤존스, 그리고 넷플릭스, 골드만삭스 이렇게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오늘이죠. 오늘 같은 경우는 수요일 뭐가 있냐? 테슬라.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얘가 아마 미국 장 마감 후에 나올 거예요. 실적 발표가. 그러니까 미국 장 시작 전에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고 장 중에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고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로 장 마감 후에 발표하는데 이번에도 장 마감 후에 발표한다고 했는데 테슬라가 지금 비중이 크죠. 그래서 테슬라 실적 발표 좀 바라볼 필요 있고 마찬가지로 오늘은 또 IBM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다 정리해서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와 향후 실적 발표의 이제 대표 기업들 간단하게 말씀드린다면은 지금까지는 실적 발표가 좋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대부분이. 그런데 문제는 이번 주까지도 그나마 실적 발표가 금리 인상에 크게 타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다음 주부터는 미국 금리 인상에 조금 약간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는 기업들이 발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가 굉장히 장밋빛 전망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다만 그래도 미리 조금 올려놓고 난 다음에 떨어지면 괜찮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번 주에 조금 더 올라놓으면 괜찮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업들 뭐 말씀드리면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 IBM 이렇게 있고요. 내일은 이제 AT&T, 필립 모리스 이렇게 있고 모레 같은 경우는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버라이즌은 볼 필요 없고 이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쪽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을 빨리 하더라도 시청자분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이 13분밖에 남지가 않아서 급합니다. 자, 다음 주 주요 기업, 미국 주요 기업으로 발표할 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알파벳. 알파벳 뭐지? 그 알파벳 ABCD 그거 말고 알파벳이 이제 구글의 알파벳이 이제 알파벳에서 상장을 한 거예요. 구글이. 어쨌든 간에 알파벳 있고 그다음 코카콜라, 비자, 로키드 마틴, 3M, 제너럴 모터스 그리고 메타 중요하죠. 메타는 이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메타버스 쪽으로. 자,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포드, 애플, 아마존, 맥도날드, 인텔. 이거 외에도 수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하지만은 대표적인 기업들만 제가 추려가지고 기준은 뭐냐? 제 마음, 제 마음대로 그냥 큰 기업들만 그냥 중요한 기업들, 제 마음이라고 했지만은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선정해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기업들이 있다는 거, 기업의 실적 발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해야 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제가 노란톡방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신 분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가까이 가져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전문가님 이제 이슈 1번부터 보도록 할게요. 네. 이슈로 어떤 이슈를 준비하셨나요? 네. 자, 이 부분 일단은 먼저 전문가 포착 시장에서 중국의 GDP 발표 이거는 제가 노란톡방에 자료를 올려드릴 테니까 네. 거기서 보시는 걸로 하고 이슈, 종목에 대해서 조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 뭐 이번에 이제 이슈가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카카오 화재로 인해서 아까쯤에 이제 시청자가 물어봤던 거 카카오 반대 종목 반대 수혜주로 네이버를 가졌다고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하필이면 제가 또 갖고 왔던 게 지금 이슈가 이거니까 가지고 왔죠. 정부 데이터 이중화로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거 왠지 파란색 마음에 안 드네. 그죠? 우리는 빨간색을 좋아하죠. 자, 빨간색으로 해주세요. 데이터 이중화 입법으로 인해서 이제 상한가가 오늘 가는 종목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당정은 19일 카카오 데이터 센터 화재 재발 방지 대책으로 부가통신 사업자도 데이터를 이중화하도록 추진해 데이터 보호 조치를 의무에 강화하겠다고 밝혀자 어떤 회사가 강세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요. 자, 이게 중요하죠.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거 시스코 시스템즈라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킹 하드웨어 그리고 보안 서비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시장 점유율을 60%를 갖고 있는 회사를 총판을 갖고 있어요. 총판권을 갖고 있어요. 총판권.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약간 과장법을 쓰다 보면 독점이죠, 독점. 총판을 갖고 있는데 이 업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가지고 있는데 얘가 또 때마침 최근에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근데 이제 굉장히 진폭이 확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는 제가 노란 톡방에 자료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노란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볼 수 있겠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봅시다. 짠짠. 자, 여기죠. 지금 오늘 상한가 갔어요. 상한가. 예.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은 가격대여가지고 안 그래도 좀 보고 있었는데 좀만 더 찍으라 하고 있었는데 저희도 못 잡았습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은 지금 못 잡아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리고 이 종목은 이미 주가가 상장한 지 굉장히 오래된 회사예요. 옛날에는 이 종목 굉장히 지금 가격보다 막 수배 이렇게 비쌌어요. 근데 지금 엄청 많이 내려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향후에도 조금 나쁘지 않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이에요. 다만 주가 움직임이 굉장히 지폭이 크기 때문에 비중은 조금 줄여서 들어가는 게 맞다. 자, 이 종목 그러면은 톡방에 지금 우리 직원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려드리셨네요. 네, 올려드렸으니까 이 종목의 매수가, 손절가. 저는 이 종목 잡을 때도 손절가 무조건 10%만 잡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이슈 2로 좀 넘어가가지고 두 번째 종목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6글자. 이전 종목은 4글자였는데 지금 종목은 6글자네요. 메가 이슈가 있는 회사입니다. 메가 이슈가.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한 설명에 대해서는 자료로 보여드리고 자, 중요한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이미드 필름이 요게 중요합니다. 요게. 폴리이미드 필름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거. 근데 이제 지금 매각 이슈 때문에 이게 매각 이슈가 딜클로징이 됐어요. 딜클로징. 그러니까 딜이 돼버렸죠. 이건 좀 연기가 된 거죠. 매각 이슈가 연기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뭐랄까 조금 약간 깐깐하게 좀 진행되고 있는데 향후에도 굉장히 뭐랄까 장기적으로 갖고 와도 지금 가격보다 무조건 적어도 60% 이상은 먹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이미 우리 이제 노란톡방에 계시는 분들은 이미 들어와 계신 분들은 이미 바닥줄 라인 잡았습니다. 이미 바닥줄 라인 잡았는데 지금 들어와도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제가 노란톡방에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분이 올려드리는 걸 올려주셨네요. 자, 이 종목도 어떤 종목인지 노란톡방에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다만 이제 이 종목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이 종목도 제가 이제 여러 번 뭐랄까 수익냈던 종목인데 참 차트가 잘 맞는 종목이에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은 요렇게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이 종목이 고점을 갱신하지 못하고 떨어질 때 지속적으로 좀 밀립니다. 다만 이제 저점을 점점 올리면서 올라갈 때 또 고가가 좀 갱신되고 차트가 굉장히 잘 맞는 종목인데요. 일단 이 종목은 저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전의 저점을 깨지 않는다면은 향후 조금 올라갈 수 있는 반등의 여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가격대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수급의 개선도 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아직은 안 붙고 있어요. 요게 거래량인데 거래량만 붙으면 됩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첫 번째 종목과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뭐랄까 업종을 좀 말씀드리자면은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베이스 업종. 이번에 이제 카카오 화재로 인해서 좀 이슈가 된 종목이죠. 데이터베이스 업종이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는 뭐랄까
첨단 소재. 그러니까 첨단 소재 그러니까 이제 필름 쪽인데요. PI 필름 쪽인데 첨단 소재 쪽의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업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제 히든 종목까지 진행을 할 텐데요. 일단은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 이 두 종목의 매수가와 매도가가 그리고 목표가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네. 노란 톡방 들어가셔야지만 알 수 있죠. 그쵸, 예, 이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자 우리 김민겸 앵커님께서 노란 톡방 들어오실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기서 바로 자료가 올라갈 겁니다. 네,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잡아서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리치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데이터베이스 관련주 이렇게 어떤 종목인지 저희가 알려드리고요. 손절가, 매수가, 매도가 다 잡아드립니다. 종목명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요. 여러분들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하셔서 이 모든 혜택 다 받으시길 바랄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자 일단은 히든 종목은 자 히든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종합 컨덴서 추정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4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 네. 어차피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방송 끝나고도 안 알려드립니다. 언제 알려드리냐?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 거예요.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린다는 거. 자, 종합 콘덴서 축전기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진 회사. 그리고 국내 유일 콘덴서 종합 메이커가 있는 회사. 그리고 최근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를 해서 MLCC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중요한데 MLCC가 뭐냐면은 이제 MLCC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뭐냐면은 전기차 이 부분에도 많이 들어가고 일반 생활 가전에도 많이 들어가는데 한마디로 이제 저층형 세라믹 콘덴서라고 보시면 돼요. 한마디로 이제 뭐랄까 일반 반도체나 전기 제품, 전기 장치들이 반도체 특히 반도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전기를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MLCC라고 하는 거예요. MLCC. 그러니까 MLCC 요거는 진짜 눈으로 보기도 힘들어. 진짜로 완전 볼펜 10만해요. 진짜 볼펜 10만합니다. 볼펜 10만하는데 이 기술 자체가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입니다. 고난이도 기술이고 요거를 하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 이 MLCC를 만들어가지고 판매할 수 있는 그 뭐랄까 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한 3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회사가.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이 종목은 제가 특이하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월봉을. 월봉으로도 지금 엄청 많이 하락했습니다. 고가 대비로 따지면 3분의 1 토막 났습니다. 3분의 1 토막. 평균가 대비라는 반토막 냈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아래에 있어요. 여기. 중요한 거는 여기 월봉상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저가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지금 별로 안 좋긴 하지만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히든 종목으로서 제가 노리고 갖고 나왔으니까 내일장에 매수가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알려드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오늘 히든 종목도 알려주세요 이러면은 저랑 싸우자는 얘기예요. 싸우시면은 제가 이깁니다. 네, 말싸움은 제가 이겨요. 자, 그러면은 자 보시면은 조금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전력력 콘덴서 필름 요런 걸 생산하고요. 단층 세라믹 콘덴서 생산하고 그리고 MLCC 이런 콘덴서 쪽으로 많이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다만 톡방에 들어오셔야지만 제가 설명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종목은 내일 아침에 설명드릴 겁니다. 그리고 더 자세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내일장 장 시작 전에 조금 한 30분 동안 톡방에서 교육을 가져서 미리 장을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요. 우리 김민겸 앵커님께서 톡방 들어오시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무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 종목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축전기 제조업 회사고요. 최근 전기차 시장 규모 확대로 인해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